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이고요. 네, 잘 되는지 모르겠네. 네, 지금 보고서가 몇 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그 다음에 코오롱생명과학 IR 자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서울대학교 주식 동아리 거기서 낸 레포트도 있어서 엄청 잘 써놨더라고요. 제가 오늘 각 잡고 30페이지 넘는 거 다 읽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그 가치 밸류 상정하는 거가 진짜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코오롱생명과학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관련된 IR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보면 뭐 크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일단 내용은 다 스킵하고요. 챗 GPT가 요약해준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3분기 매출액 665억, 영업이익 189억 원, 순이익 25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년대기 매출 85%,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 전환했다고 굵은 글씨로 써놨고요. MPPO 기술 이전 대가 170원 인식, 뭐 실적 개선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요구에 코오롱 인더에 준 거고, 제가 여기저기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는 이거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뭐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인더에 이제 넘긴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API에서 살짝 흑자 정도 난 게 좀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전사 대비해서 지금 엄청 많이 늘었죠. 영업이익률이 매출 이익률이 42%여가지고 뭐야 이거. 처음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들어갑니다. 170억 인식이 이제 실적 개선의 핵심이 된 거여서 이거 관련돼서 챗GPT와 좀 논의를 해봤더니 3분기 실질 영업력의 대략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 495억, 영업이익 19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3.8% 정도니까 이거 보면 뭐 많이 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는 거와 비슷한 조금 뭐 늘은 거죠. 영업이익률이 3. 몇 프로? 8%니까 2.4%에서 3.8%니까 1% 늘은 건데 이 뭐 엄청난 뭐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인 거죠. 그것도 계열사가 사준 거여서 뭐 자기네가 뭐 해가지고 뭘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3분기 누적 매출로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다 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은 그동안 안 드렸는데 얘네들이 보면 여기가 지금 적자 구간이잖아요. 올해 만약에 적자 나면 3년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요거 해서 법차손 이거 관련돼서 이제 저와 그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코오롱 티슈진 거래 정지 중에 코오롱생명과학이 관리 종목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거 걸려서 관리 종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자본 총계가 1,493억이었는데 마이너스 931억이 나오면서 이게 마이너스 50% 자기 자본 50% 초과 여기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적자 나오면 좀 어렵다 그랬는데 결국 이번에 아까 봤던 MPPO 그 관련돼서 인도한테 넘기면서 요거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가는 리스크는 없어졌다. 이 정도로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 오른 사유에 뭐가 있냐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 미 신경과학 학회에서 발표 예정 관련돼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뭐 특별하게 뭔가 서강이 비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또 최근에 전환사채 했죠. 나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한 부분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는 또 다음에 또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월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와 이제 함께 주주 오픈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레포트도 찾아봐 주시고 이런 걸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잘은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려준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걸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이 모든 게 이제 뒤에 있는 난생 처음 보는 서울대학교 투자동아리에서 나온 그 레포트를 보기 위한 그냥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회사 개요는 뭐 다 아는 거고요. 뭐 이것도 TGC 뭐 정상 연골 세포에서 TGF 베타1 발현된 3분의 1 뭐 하는 것도 전부 알고 있는 거고요. 연골 구조 개선 신호까지 관찰됐다. 디모드 가능성 여기 나와 있고 임상 진행 핵심 보시면 바스랑 웜에 그 다음에 MRI, 엑스레이 기반 구조 개선 2026년 3분기, 2026년 4분기에 탑라인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26년 3월에 관찰 종료하고 하나는 7월에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탑라인 공개가 딱 되는 순간 두 번째 거 공개와는 별개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전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예상하고 또 결과 나오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보시면 그냥 그저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7년 1분기에 FDA 허가 신청 계획이 있고요. 이게 진짜 이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인데 제약바이오에서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네들 목표고 실제로는 딜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한 개선, 그 다음에 MRI 일부 구조 개선 사례, 3상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왜냐면 지금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쭉 주장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안정성하고 유효성이 오케이가 돼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우리 한국 식약처가 쓰레기긴 하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허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 논리거든요. 원래는 그 식약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월투자증권에서 지금 7개국 기준으로 1억 1천만 명이 있고 이 중에 60에서 75%가 타겟층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KL 그레이드 2하고 3을 해놓은 게 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시장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6천만 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따지면 2, 3 그레이드 이 사람들한테 바로 맞춘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는 그레이드 3한테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을 매우 넓히는 그런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드는 전 세계에 없는데 만약에 디모드 라벨 받으면 뭐 그냥 작살 나는 거죠.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로비시빈트라든가 뭐 이런 데가 뭐 효과가 불충분이고 지금 삼상 간 건 TGC 뿐인데 이것도 약간 좀 그렇지만 뒤쫓아오는 줄기세포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관절 OA 이상 승인했고 척추 퇴행성 디스크도 진행 중이다. 뭐 글로벌 에로 한다. 뭐 미국 내 파트너십 또는 직접 판매 뭐 여러 옵션을 열어뒀다 뭐 하는데 이거 열어둔 게 좀 이해는 안 가요 사실은. 왜냐면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뭐 사원이 뭐 100명 있는 뭐 그런 회사도 아니고 몇십 명 있는 회사인데다가 대부분 연구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 큰 땅에 이거를 다 연계해가지고 뭘 판매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뭐 그런 게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데 직접 판매가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을 먹는 속도, 시장 점유율 넓혀가는 속도가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열어도
물론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는 측면에서 나쁘지도 않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 티슈진이 팔고, 뭐 어디는 뭐 존슨앤존슨이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빨리 파트너십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SMIC라는 곳에서 코오롱 티슈진 레포트를 냈습니다. 약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 보고서는 서울대 투자연구회의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입니다.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들은 서울대 투자연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분석 보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분석 보고서의 지적 제소권은 서울대 투자연구회에 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30페이지나 되고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어서 요약본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이제 30페이지 다 봤는데 저의 입장에서 와, 이런 것도 파악했다고? 아, 요렇게 예상한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뭐 실방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골 마모와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걸 골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는데 말기에는 TKA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KL 그레이드가 1, 2, 3, 4가 있는데 4가 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거고 2, 3은 이제 진행 정도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 있는 해결 안 되는 회색지대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나 봅니다.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그래서 통증 완화, 관절 기능 개선해서 1차 지표 유의하게 한국 2상 3상, 그다음 미국 2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전자 치료제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약이 이 임상에 했던 약 그거와 같다면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자기 세포를 내 몸에 받으면 나의 면역 그리고 뭐라 그러죠? 어쨌든 이제 나의 어떤 세포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있는 뭐를 어디다가 다시 이식했을 때 이거를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라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내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이게 또 단가도 무지하게 낮출 수가 있고 이렇게 엄청나 인종 그다음에 뭐 피부색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효과가 좋게 나온 거죠. 이제 인버서 사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쟁 구도 같은 경우에는 뭐 릴리, 파이자에서 이런 거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확인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3상까지 와 있는 건 TGC가 이제 유일한 거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12만 원. 뭐 적정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 정도를 언제까지 가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내에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얘네는 서울대에서는 이걸 전부 수치화해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 써가지고 하는데 2028년 이후에 무릎 OA 시장에 원앤온리 플레이어로 대규모 매출이 가져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이제
엄청 이제 좋다. 예, 요렇게 이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챗 GPT한테 야, 이거 리포트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라고 이제 좀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얘가 한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낸 내용입니다. 효능 안정성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표본수와 기간이 미국의 3상 2년 1066명에 비해 훨씬 작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임상 플러스 치료받으신 분들이 3,700명이에요. 이분들에게서 어떠한 문제도 일어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 문제는 저는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챗 GPT가 이런 내용을 알 수는 없죠. 어쨌든 한국에서 이미 3,700명의 소위 말하는 임상 사상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정성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3상은 KL23, JSN12 구조적으로 더 다양한 환자군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복제될지는 열어둬야 한다. 이거는 그냥 저의 이제 작은 어떤 의학 지식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이 연골이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연골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는 한 요 정도 있고 3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2는 요만큼 있고 3은 요만큼 있고 4는 아예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한 게 요 3,700명 임상 사상까지 한 게 예를 들면 이 3만 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연골이 있는 사람들한테 TGC를 맞췄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가 그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그렇거든요. 그래도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기대할 근거가 있다 수준이지 입증 끝 이제 승인만 남음은 과한 해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효능은 제 생각으로는 더 좋거나 최소 미국 이상만큼은 나온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미국 이상이 어땠냐 뭐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블로그 봤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 블로그 쓴 글을 이제 다 또 옛날 투자자님들이 다 이렇게 펌한 게 있어요. 퍼온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되게 아팠는데 연골이 아파서 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2주사 맞고 자전거 타고 다닌다 라는 게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면 효능은 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3상에서는 MRI, 엑스레이 구조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이 안 나온 거 사실이고요. 임상 논문도 D모드 잠재력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이 상황에서 D모드는 거의 따놓은 당상처럼 써버린 것은 데이터보다는 기대가 앞선 서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기대하는 게 맞죠. 기대하는 게 맞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 50대 50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어디로 갈지 모른다. FDA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연골이 이제 이렇게 조금 있는데 뭐 가령 인보사를 맞았더니 여기도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 간격이 좀 뭐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게 만약에 통계적 유의성으로 나온 게 한국에 나와 있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게 나올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통증 개선은 이제 기본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D모드 가능성 확률이 뭐 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일단 안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은 이 KL 그레이드 3만 했단 말이지. 근데 얘는 2도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 레포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D모드를 받기 위해서 모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한 6천 명 가까운 사람 중에서 1,000여 명을 뽑았는데 이거 뽑을 때 저걸 스캐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회사 쪽에 유리한 어떤 데이터를 뽑기 위한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55대 45 이렇게 봐야 되나? 예.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FDA OA 디모드 가이드가 구조 지표를 단독으로 승인 근거로 쓰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그 다음에 통증 기능 같은 PRO 개선이 우선이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약을 맞았는데 연골은 재생됐는데 사람이 아파서 서 있질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골 재생하는 거랑은 통증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연골이 재생되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골이 있고 여기 뭐 활각막이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연골 안에 신경이라든가 핏줄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느끼는데 여기 안에 뭐 염증이 생기고 뭐가 해서 이제 활각막이라는 데를 건드리면 거기를 이제 타고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신경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신경 있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신경을 건드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신경이 야 여기 아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도달하는 걸 일정 부분 막는 역할을 아예 못하면 아프다는 거지. 연골이 재생되는 거와는 별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는 건데 이 FDA OA 디모드 가이드에서는 구조지표는 아직 공인된 대체가 아니라 보조적 역할로 보는 분위기다 이거. 그래서 처음에 2015년도부터 막 이제 삼상 들어가고 뭐 하고 할 때 이 구조 영상을 좀 같이 좀 보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좀 보자라고 이제 미국 FDA와 협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디모드로 승인받은 약은 전 세계에 0개다. 하나도 없다. 2010년부터 24년까지 OA 디모드 개발 리뷰를 보면 수많은 후보가 구조지표 개선이나 통증 개선 중 하나는 보여도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해서 아직까지 공식 디모드 승인을 받은 약은 없다. 그러니까 이 구조지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통증 개선이나 이런 건 바스나 워맥 같은 어떤 그 설문지 형태로 그 임상 환자들한테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구조지표 개선 관련돼서는 이게 일단 영상도 들어가고 뭐 다른 것도 들어가고 막 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제 그 실증해낼 수 있느냐,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삼상 논문에서 MRI 연골 두께에는 증가 영향은 있지만 0.05보다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못 받은 거죠. 이거 FDA가 디모드 라벨까지 허용할지는 완전히 미지수다. 이 부분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레포트에서도 디모드가 됐을 때 혹은 안 됐을 때 뭐 형태로 낸 것 같은데 그 목표가를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디모드를 노리기 위한 합리적 설계는 타당하지만 임상만 하면 디모드가 사실상 얘야. 근데 뭐 논조가 뭐 사실상 예약이다 이렇게 쓴 건가? 라고 좀 갸우뚱할 수 있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TGC만 남았다 라는 표현은 과장됐다. 뭐 이렇게 뭐 용량 환자군 최저가 계속 시도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 얘네가 지금 많이 쫓아오고 있어요. TGC가 매우 앞선 후보 중에 하나 맞고 경쟁이 사실상 없다는 과장됐다 라고 보는 게 안전하다. 되게 보수적으로 봐달라는 질문 내용이 있어서 그랬는지 챗 GPT가 엄청 보수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이제 호재죠. 이게 인보사 사태, FDA 클리니컬 홀드, 형사재판, CB 등은 언급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리스크 레벨에 비해서는 꽤 부드럽게 처리됐다.
TGC는 과거 성분 오표기, 임상 중단, 임상 재설계를 거친 이력 때문에 미국 규제 당국이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홀드 해제됐다가 모든 신뢰 회복은 아니고 데이터는 다시 볼 기회를 줬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이다. 요 이야기는 제가 다른 분에게도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잊고 잊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미국에서 딴지를 건다면 이게 또 그런 거죠. 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골세포에 TGF 베타 1 들어간 거와 신장세포에 TGF 베타 1이 들어간 거, 요 두 개의 위험성 평가에서 신장세포에 베타 1이 들어간 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차피 방사선 조사 했지 않냐? 방사선 조사 안 하고도 이게 더 유리하지 않냐? 왜냐면 연골세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니까. 얘는 이제 무한 증식하고 핵 변화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핵형 변화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딴지 잡아서 더 위험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모드를 지금 당장 줄 수 없고 뭐 10년 후에 주겠다. 막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럼 이겁니다. 이거는 뭐 민사 관련 변수들이 남아 있는 것보다도 일단 웅렬이형 건은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행정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되고 행정에서 만약에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씩 해보는데, 행정소송에서 이제 1심하고 2심에 나왔던 것처럼 취소가 맞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또 주가 한번 출렁출렁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선 건드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CB가 이게 지금 양날의 검인 거죠. 양날의 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 이 CB 물량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이제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얘네가 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논리 구조로 보면 CB가 할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환가액 조정 청구가 안 되는 CB로 뭐 30년 만기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소위 얘기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확신이 실망이 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앞에 이 행정소송과 요거 관련보다는 조금 낮은 위험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생각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미국 3상 성공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디모드 라발까지 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028년 이후 TGC가 표준 치료제로 높은 약과와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그런 레포트다. 현실적으로는 OA 디모드라는 영역 자체가 워낙 실패가 많았던 부분이라 이건 다른 약이랑 다르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기엔 표본수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확신하지 마라. 통증 기능과의 연결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냐. 구조지표 개선을 통증 기능과 통증 기능의 향상과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냐가 이제 중요하다. TGC가 가장 먼저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쟁 약물, 적응증 확장, 가격 압박 등 변수를 감안하면 장기간 하나만의 치료제로 하기에는 좀 희망 시나리오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본 느낌은 매우 논리 정연하게 잘했고 거의 99.8%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챗 GPT가 이제 막 그렇잖아요. 뭐 한번 이거 따져봐라, 뭐 비판적으로 한번 봐라 이러면 뭐 없는 얘기도 지어내가지고 지 맘대로 막 문제점 찾아내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12만원 지금 현재 가격 44,800원을 기준으로 170% 이상 상승할 거다 라고 했고요. 여기는 지금 23만 3천원. 최종적으로 3조를 훌쩍 넘긴 기업이 이 정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올해 말부터 연속되는 봄의턴과 함께 블랙버스터 약물로 거듭날 TGC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는 150만원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150만원이 되려면 영업이익이 최소 1조는 나와야 된다. 1조.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최소 1조가 나와야 되고, 1조가 나오려면 매출액이 최소 3조는 나와야 된다. 15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150만 원 가면 좋겠죠. 지금 한 4조라고 생각하고 5만 원에 4조, 150만 원에 30배니까 120조. 120조면 영업이익 10조군요. 10조. 10조. 그러면 한 30조. 최소 15배 친다 그러면 한 8조 정도는 나와줘야 되면은 최소 24조. 매출액 24조. 매출액 24조 찍을 수 있을까요? 매출액 24조면 대박입니다. 한 달에 2조씩 매출액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그림도 많았는데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나중에 또 잘 정리가 되면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했다고 서울대학교에서 네가 맘대로 이거 썼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죠. 제가 좀 쫄보여가지고. 제가 서울대는 아니어갖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봐준 거가 좀 고맙기도 하고, 또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쫙 풀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요거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는, 뭐 기술적 분석은 뭐 번외로 치더라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거와 99.8%가 일치하지만 주가가 계속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이렇게 가는 방향 가운데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당하면 또 되게 우울하다는 거.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10월 정말 우울하게 보냈거든요. 맨날 죽는 소리 하고. 근데 11월 들어서 조금 오르니까 또 다시 활기를 되찾았는데, 항상 주식은 이렇게 간다는 부분을 머릿속으로 염두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탁 깨면 다시 요렇게 혹은 여기 탁 깨면 요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파동을 이루고 가니까 높은 파고 맞을 때는 조금 덜 사랑하고, 낮은 파도 맞을 때는 좀 많이 사랑하고 해서, 높을 때는 높이 갈 때는 조금 팔고 내려올 때는 조금 사고, 요런 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우리 방 사람들은 4848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고, 여기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또 팔고, 이거를 내가 1000주가 있는데 1000주를 다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0주 중에 100주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올라오면 한 10주 팔아보고, 또 올라가면 또 10주 팔아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치 100주까지 팔고, 다시 내려오면 어디 정도에서 반등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또 10주 사보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 또 사보고, 이렇게 또 100주 채우고, 이런 거를 해보자는 거죠.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쭉 봤고요. 대학교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